안녕하세요, 빌딩 이사부입니다. 이준용 팀장입니다.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강남구청역과 선정릉역 사이에 있는 학동초등학교 블럭에 나와 있어요. 이 블럭의 특징은 고급 주거가 밀집해 있는 라폴리움이라든지 노년 아펠바움, 그리고 강남 파라곤 등등 고가의 주택들이 밀집해 있어서 블럭 전체가 굉장히 좀 조용하다는 특징이 있어요. 고즈넉한 이런 분위기를 선호하는 업체들이 이 블럭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블럭은 아무래도 이제 좀 주거 지역에 가깝다 보니까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아니고 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건물을 이제 신축을 했을 때 용적률이 150%까지밖에 짓지를 못하기 때문에 대지가 우선은 굉장히 좀 큰 편이고요. 그리고 신축을 했을 때 이제 지하층에 좀 힘을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건물이 바로 이제 블랙핑크 멤버 중 이제 지수 씨가 1인 매니지먼트로 설립한 리수라는 회사에서 임차를 한 건물이에요. 블랙핑크가 컴백을 앞두고 있다는 내용으로 굉장히 요즘 화제가 많이 되고 있죠. 지난번에 제니 씨가 설립한 1인 기획사인 모트 아틀리에라는 그 사옥 앞에 다녀왔었는데,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남 논현동에 위치해 있는 지수 씨의 1인 매니지먼트 회사 앞에 나와봤는데,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직접 이제 매입해서 사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형태는 아니고, 그런데 이 건물의 스토리를 보면은 24년도 8월에 190억에 마지막 거래가 이루어집니다. 그 같은 해에 블랙핑크 멤버인 지수 씨가 이 건물을 임차해서 들어왔다고 해요. 건물은 이제 보시다시피 잘 지어놓은 신축 건물이에요. 23년도에 신축을 했고요. 연면적은 344평, 지하 2층에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어요. 이 건물 디자인이나 이런 자재를 봤을 때 굉장히 사양이 높은 건물로 보여져요. 한번 이렇게 쑥 둘러봤는데 아예 문까지 다 바꾸고 1층은 이렇게 틴팅으로 밖에서 내부가 전혀 들여다 보이지 않는 형태로 인테리어를 하신 것 같아요. 건물 자체에 또 상호, 간판도 하나도 없습니다. 굉장히 좀 프라이빗하게 사용을 할 목적으로 이 건물을 이쪽에 임차를 한 걸로 보여지고, 이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삼성동에 이제 고급주택도 매입을 했다고 해요. 그래서 보면은 제니가 임차한 사옥도 그렇고 지수가 임차한 사옥도 그렇고 굉장히 좀 직주 근접해 있다라는 특징이 보였습니다. 그리고 지금 공개된 내용은 없고 제가 중개한 것도 아니지만 이쪽 주변 일대의 시세가 약 평당 임대료가 12만 원 정도예요. 그렇게 환산을 해봤을 때 예상컨대 한 약 4천만 원 정도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물론 더 비쌀 수도 있고 더 저렴할 수도 있는데 이 일대에 거래되고 있는 평당 임대료가 그렇게 되고 있어서 보증금은 대략 한 4, 5억에 한 4천에서 4,500만 원 정도 수준의 임대가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추정이 됩니다.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학동초등학교 블럭의 상권에 대해서 제가 히스토리도 얘기를 해드리고 실패 사례도 있고 성공 사례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좀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. 한번 가보시죠. 오늘도 또 말을 안 하시나요? 도대체 왜 나오시는 거죠? 말할 틈이 없어요. 여기 지금 맞은편 건물이에요. 여기는 21년도에 이제 오래된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24년도에 사용승인이 된 건물이고, 여기도 이제 1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 지하 1층에 지상 4층 규모까지 지어진 건물입니다. 이 블럭 자체가 상당히 선호도 있는 블럭이에요. 특히 사옥, 그냥 일부 임대가 아니고 건물 전체를 통으로 빌려갖고 쓰는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오히려 선정릉역 저 아래쪽으로 가면은 도로변이랑 더 가까운 쪽이 있어요. 거기는 생각보다 빈 건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희한하게 안쪽, 그러니까 이 사이드가 빈 건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이 블럭의 특징이 아무래도 좀 고급화, 그리고 좀 큰 규모, 그리고 조용한 업무 환경, 안쪽에서 더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안쪽 선호도가 더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지금 옆에 이 건물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. 어떤 행위가 좀 지금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, 이 건물이 이렇게 두 번의 거래가 발생이 돼요. 최초 소유자가 이 건물을 19년도에 69억 3천에 토지를 매입합니다. 그리고 21년도 9월에 사용 승인이 돼요. 그와 동시에 170억에 이 건물을 매각해요. 그로부터 1년 반 뒤 9억 원이 빠진 161억으로 다시 재매각을 해요. 첫 번째 이걸 디벨롭한 원 소유자는 굉장히 큰 시세 차익을 남긴 거고, 두 번째로 170억에 매입한 매도자는 9억이라는 액면 손실을 보고 매각을 하게 되는 거죠. 액면 손실만 9억이지만 부대 비용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약 10억 원 추가 손실이 있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. 취득세도 냈을 거고 중개보수료도 냈을 거고 금융비용도 냈을 거기 때문에 마지막 거래 사례 기준으로는 받은 사람은 잘 산 거지만 중간에 이거를 한번 매각한 사람은 실패한 케이스로 볼 수가 있는 거죠. 흔하지는 않은데 요새는 그래도 원가나 원가 이하의
금액 혹은 내가 매입한 금액 그대로 파는 것조차도 손실이에요. 그런 사례들을 덜어 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. 아무래도 신축이 어느 시기에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됐어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빈 건물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.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번 기회를 볼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사람, 내가 이제 오래된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를 부시고 짓고 하는 것보다 이제 누군가가 해놓은 건물을 지금은 금매로 나온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을 사게 되면은 뭐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거죠. 사용할 수 있는 매수자라면은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. 물론 파는 사람한테는 좀 씁쓸하지만 한 바퀴 돌아서 걸어왔는데 이 건물, 베이지색 건물 보이시죠? 좋은 투자 사례로 꼽고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. 21년도에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 승인 한 달 있다가 매각을 한 건물인데 아마 50억 후반에 건물을 매입하고 97억에 매각을 하면서 액면 차익이 약 한 43억 정도가 발생된 굉장히 성공적인 디벨롭 사례입니다. 물론 임차도 잘 이렇게 손님대로 맞춰졌고요. 이 건물이 비었을 때 저는 와서 답사를 한번 해봤었거든요. 1층과 뭐 지하 공간이 굉장히 좋았고 위로 올라갈수록 테라스와 공용부 그런 공간들도 굉장히 잘 만들어 놓고 이 블럭 내에서 잘 어울리는 톤의 외장재를 선택함으로 인해 갖고 임차도 그 시기에 바로 맞춰졌었고 매각도 잘 된 건물이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임차가 맞춰지면은 급하게 팔 이유가 없어져요. 임차료로 금융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기는 순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집가 상승은 발생될 수밖에 없고 이제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. 그런데 이 싸게 나오는 건물들의 특징은 건물이 비어 있어요. 임대료가 맞춰져 갖고 수익이 나오는 건물들은 금매가가 세팅이 안 됩니다. 그런 건물들은 이제 시세대로 매입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건물 위치랑 컨디션에 따라서 물론 뭐 한 12만 원에서 한 15만 원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임대료를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.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재밌는 건물이 하나 나오네요. 지금 바로 여기 앞에 있는 건물이에요. 소녀시대 유리씨가 2020년도에 매입한 건물입니다. 연면적은 400평이 넘어요. 그때 당시 128억의 거래가 됐었는데 대략 뭐 취득세랑 부대 비용까지 해갖고 약 현금 30억으로 매입을 한 건물이고 지금의 가치로는 그때 당시 1억이 안 되는 평당 약 8천만 원 후반대에 매입을 해요. 근데 지금 평가되는 바로는 시세 차익만 100억, 평당 1억 6천만 원만 잡더라도 230억이 그냥 넘어갑니다. 근데 이 위치를 보면은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. 도로변 안쪽 첫 번째 이면 도로에 다거리 코너에 북도로를 끼고 있는 아주 효용 가치가 높고 같은 라인에 있어도 가장 프리미엄이 있는 그런 형태의 대지예요. 18년도부터 이 과거 사진들을 좀 봐봤어요. 그런데 정말 단 한순간도 건물이 비어있던 적이 없는 거예요. 불과 이 효림 X이라는 작년에 임차를 들어왔고 그 전엔 또 다른 임차사가 있었고 전에 또 다른 임차사가 있었던 지금 이 주차장이 필로티가 아니고 1대1 주차로 지하화돼 있는 것도 이 건물에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실제 매입하고 어떤 건축 행위가 있지는 않았어요.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소녀시대 유리씨가 이 매입한 건물로 굉장히 투자를 잘한 연예인으로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요. 뭐 위치도 그렇고 당시 뭐 매입 금액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돌아봤을 때 정말 잘한 투자 사례라고 보여져요. 근데 바로 밑에 이제 보이는 곳, 이 큰 건물 있는 곳이 선정릉역이에요. 강남구청역부터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 블럭을 한 바퀴 돌았는데 좀 분위기가 좀 어때 보여요? 확실히 오피스로 임차해서 업무를 보기에는 좋은 환경인 것 같네요. 주변도 조용하고 길도 번잡하지 않고 역도 가깝다 보니까. 그리고 아주 좁은 도로가 없죠. 이 이면 도로라고 하더라도 강남은 4m 도로가 일반적이거든요. 그런데 도로도 굉장히 넓어요. 이 블럭엔 주거시설이 많다 보니까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블럭이에요. 이사를 갔을 수도 있지만 축구선수 겸 방송인인 안정환 씨가 아펠바움에 거주를 하고 그 다음에 라플리움의 이제 배우 이민호 씨, 그 다음에 이다혜 씨. 일단 뭐 당장 그렇게 3명이 기억이 나네요. 근데 연예인들도 선호하는 지역이다. 그리고 수지 씨도 아펠바움을 매입했다는 기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또 이쪽 블럭에 재밌는 사례 없나요? 지금 최근에 이쪽 대로변으로 가면은 1억 4천 평당가에 거래된 거 하나 있긴 하거든요. 작년 11월에 거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되게 잘 사신 것 같더라고요. 뭐 이렇게 대로변에 있는 건물을 평당 1억 4천에 매입했다. 좋은 사례로 보여집니다. 근데 이제 볼륨이 아무래도 좀 크다 보니까 이 건물을 이 규모에서 지으려고 생각을 하면은 건축비도 당연히 많이 들 거고 사실 일반 투자자들이 사기에는 좀 볼륨이 있어요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볼륨이 이렇게 큰 거는 평당 금액이 이렇게 상쇄될 수밖에 없어요.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더라도 30평당 금액이 제일 비싸요. 그리고 50평, 60평 넘어가면은 절대 금액은 비싸지만 이 평당 금액은 더 낮습니다. 건물 시장에서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. 단순히 저건 얼마에 드는데 왜 이건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이 전체적인 볼륨을 한번
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. 심플하게는 만약에 내가 풀대출을 이용해서 이 건물을 매입했다 라고 하면은 약 25%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건축비 제외하고 매입비로만 80%를 대출 받는다고 했을 때 뭐 세금 및 부대 비용까지 해갖고 70억의 실투자 현금은 있어야 매입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이거는 뭐 저도 등기를 열람해 보지는 않았어 가지고 뭐 정확히 어느 정도 비율을 갖고 매입했는지는 모르겠어요. 그리고 아직 소유권이 뭐 넘어갔는지도 모르겠고 불과 뭐 2-3개월밖에 안 된 건물이기 때문에. 네, 오늘은 이제 학동초등학교 블럭에 나와갖고 주씨가 임차해 있는 신축 건물도 봤고요, 성공 사례도 얘기를 해봤고, 대로변에 최근에 거래된 사례, 그 유리씨가 매입해갖고 현재 평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어요. 이 블럭은 고급화된 블럭으로 이 블럭 자체에는 이 다양성을 찾아보기는 좀 어려웠지만 이 블럭만의 특유의 이 고급스러운 고즈넉한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어우러진다고 생각을 하고, 연예인들의 매입 사례 성공과 실패 사례를 저희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앞으로 꾸준히 촬영을 할 예정이에요. 유익했으면 좋겠고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마쳐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